네. 자, 먼저 출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 테니까 자기 출석 한번 체크해 보고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자, 쭉 보면 원국이가 좀 2번 체크 안 돼 있고, 동영이 하나 안 돼 있고, 주환이도 안 돼 있고, 은석이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희영우도 하나 안 돼 있고, 요셉이가 2개 안 돼 있고, 임금 하나 안 돼 있고, 상민이 하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유난이 하나 안 돼 있고, 미리 하나 안 돼 있고, 지금 동욱이는 3개, 4개 안 돼 있네. 성우는 1주차께 좀 안 되어 있고, 중현이는 하나가 안 돼 있고, 일단 출석 혹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전체 출석 체크를 해주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지사항에 올린 자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해킹하는 기본적인 영상 몇 가지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이트를 해킹하는 어떤 방법과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 정보 시스템을 실제 해킹하고 들어가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툴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파로스라는 툴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뭐 파로스 툴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버프 스위트 같은 어떤 스크립트를 좀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가 올려놓고 관련된 이 영상 한번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3주차 챕터 3에 있는 웹해킹의 어떤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보이나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웹해킹의 기초는 뭐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여준 것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킹의 어떤 진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웹해킹 과정들,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국내 어떤 최초의 어떤 해커의 역사를 보면 뭐 86년 카이스트 김창보라는 분이 이제 유니콘이라는 동아리 만드는 것을 이제 시초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트에서 뭐 푸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보안공대 플러스가 생기고, 이제 이런 어떤 각각의 이제 어떤 동아리 개념으로 이제 관심 있는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어떤 공격들은 그냥 지금과 같은 인터넷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어떤 공략하는 게 그 당시는 좀 뭐 그 요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90년대는 뭐 이런 PC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때만 해도 악성 코드 정도 올려놓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의 어떤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랜 환경으로 좀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어떤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해서 2000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뭐 공격하는,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든지 그런 유형으로 많이 바뀌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초창기의 어떤 인터넷 환경은 이랬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어디로든 침투하기가 쉬운 어떤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방화벽의 어떤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이 특정한 공간 성문으로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출입하고 나가는 어떤 데이터 패킷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안 쪽에 대한 어떤 연구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뭐 제품 만들고 뭐 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건데 기존에 어떤 곳에 어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그럼 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써가지고 출입을 통제해 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솔루션들을 만들 때는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템이나 이 환경에 맞게끔 바뀌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하고 다양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포트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조금만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뭐 TCP 같은 경우는 이제 헤더 포맷을 보게 되면 포트를 적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포트를 이제 인터넷의 접속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웹해킹의 이제 그 일반적인 공격 방법은 요 나와 있는 5가지, 크게 이제 4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공격에 대한 대상을 좀 선정하고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그리고 실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흔적 제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공격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실제 해커들이 어떤 특정 공간, 예를 들면 은행을 턴다. 그럼 은행을 털기 위해서 사전에 뭐예요? 거기 있는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보안 카메라가 몇 개가 있고 경비원이 몇 개가 있고 막 그런 어떤 타겟팅을 정하고 나서 정보를 수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취약점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취약한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공격이 이루어진 것조차도 흔적을 안 남기는 그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해킹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뭐 공격 대상의 선정은 뭐 최근에는 어떤 특정 목표를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워낙 해킹 이슈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망분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게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어떤 망분리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툴들을 써가지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요. 그리고 뭐 IP 갖고 스캐닝 해가지고 어떤 IP대를 확보하고 나서 그 IP에 있는 장비들을 한번 또 스캐닝 해가지고 장비에 대한 좀 취약한 시스템이 있는지를 보고 그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자동화 도구들, 툴들을 좀 많이 써가지고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썼던 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용자 로그인 부분이나 게시판의 자료처럼들을 파일을 업로드해서 거기서 이제 웹쉘 스크립트 코드가 작동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건 서버에 파일들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 뭔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서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적인 차원들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라고 보면 돼요. 또 최근에는 뭐 이런 공격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디렉토리를 검색해 보면 디렉토리 정보들이 다 보였어요. 그 소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큐어 코딩이 좀 강조되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버퍼 스위트를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뭐 이 자료에서도 지금 인터셉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 스파이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HTML 소스 코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근데 이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다양한 많은 어떤 설정 방법과 진행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걸 몇 가지 보여주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해커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마다 개발자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발자 도구의 그 기능이 막강해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파일 타입, 링크, 캐시, 인타이틀, 인 URL이라는 검색 기능을 쓰게 되면 좀 더 수월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 구글에서 사이트 옵션을 주고 co.kr, 어드민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도메인이 co.kr로 들어가서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쫙 한번 링크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구글에서 한번
검색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쭉 나올 거고, 자, 그다음 파일 타입은 특정한 어떤 파일들,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링크는 이제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찾을 때, 링크하고 뭐 콜론하고 나서 이제 korea.ac.kr 하면 korea.ac.kr에 들어간 사이트들을 쭉 다 보여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는 백업된 데이터를 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 중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인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디렉토리 리스팅에 취약한 사이트들을 검색할 때 뜨는 거예요. 대부분 뭐로 되냐면 인타이틀에서 index.of name size라는 걸 크게 하면 되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들어가서 디렉토리 리스팅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타이틀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이제 검색해서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완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보안을 계속 그 취약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보안 업데이트나 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거지만 그 당시에 없었던 이러한 방법을 갖고 공격을 했었다라는 걸 한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면 이거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색이 안 되게끔 또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새롭게, 지금은 과거지만 이 당시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취약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유추해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와 유사한 기능이지만 특정 URL의 대상만 검색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URL에 어드민, login.asp, 닷컴으로 해보면 이거가 들어가는 어드민 페이지들이 다 보여줘요. 그럼 어드민 페이지는 관리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계속 테스트해가지고 로그인해버리면 그 사이트는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일반적인 툴들을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스캐닝 도구를 이용한 어떤 방법들. 그래서 스캐닝 도구들을 보게 되면 뭐 웹서버 종류나 버전, 디렉토리 정보, 그다음에 파일 정보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웹서버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윅투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윅투를 설치해가지고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윅투를 설치하고 나면 요즘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들 버전업이 안 되고 요즘 서버들이 디펜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이것도 막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스캐닝해서 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 스캐닝 도구의 뭐 원리는 그래요. 공격자 대상자에 대해서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리스판스를 해주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 응답을,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리스판스 해주는 정보의 코드들도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일단 버퍼 스위트를 갖고 메시지별로 어떻게 웹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그 서버에서 패키지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아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3년 단위로 이게 이제 그 유행하는 가장 뭐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2010년, 2013년, 2017년, 그다음에 최근 2021년에도 뭐 2020년에도 나왔는데 대부분 SQL 인젝션 공격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웹에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데이터, 즉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다양한 어떤 공격들이 계속 진화돼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이 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기 때문에 비즈니스하고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난이도나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개인정보를 털어가거나 아니면 루트 권한을 뺏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이 좀 쉬우면서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뭐 뒤에서 각자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웹코트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웹코트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사이트 즉 서버를 구축해서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웹코트라는 걸 오아시스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웹코트에 폴더를 갖고 설치를 해주면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 설치하면 돼요. 설치하고 나면 실제 이제 로컬루트 80 웹코트를 통해서 하면 이제 실제 이제 권한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아까 오아시스에서 만들어놓은 취약점 공격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추후에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냐면, 인증기술과 접근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로스 툴들, 선배들이 해놓은 툴들을 한번 열어보면,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로스를 했는데, 뭐 파로스를 다운받아도 좋아요. 뭐 유튜브에서 파로스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한다든지. 잠깐만요. 화면 공유해 줄게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있는 거 보면 이제 파로스는 이제 뭐 옛날부터 우리 학생들이 썼던 건데, 이제 이런 설정. 그래서 일단 프록시를 가지고 설정을 해요. 그래서 프록시에서 이제 요거 그때 시킨 건 뭐였냐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사이트에 있는 뭐 이미지를 변경해 본다든지 뭐 검색어 순위를 바꿔 본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그 네이버 서버를 한 건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록시 서버에 있는 내용을 좀 바꿔보는 그런 실습들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파로스도 똑같아요. 버퍼 스위트도 이런 스크립트들을 좀 보여주는 툴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파로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능들을 쭉 이제 분석해 보도록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간단한 예시를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이 사이트에 원래 파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크립트 이제 네이버에 있는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해보면 이제 네이버 이미지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를 스크립트에 넣어가지고 보내서 이 사이트의 이미지를 바꿔보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한 것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올려놓은 게시판에 올려놓은 공지사항을 좀 보면서 그 버퍼 스위트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공유하고 그 내용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보이나요? 유튜브 영상? 저요. 그래서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나중에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앞쪽으로 이제 머리가 앞쪽으로 가면 이제 거북이 목이 되죠. 또 자, 디스크도 그러면 제가 걸리고요. 앞부분부터 다시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전에도 이제 저도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이제 국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프 스위터 책만, 이게 버프 스위터만을 다룬 책은 아마 국내에서 아직도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요. 물론 이제 벌써 2015년도에 한 건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많이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개정판을 나올 때가 이제 됐긴 됐죠. 물론 이제 판매가 많이 되어야 저희도 개정판을 내는 건데 출판사에서요.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좀 달라진 점들이나 아니면은 기타 버프 스위터의 기본적인 부분들 사용하는 활용법들을 이 책 기반에서 책에서 설명한 것들 기준으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그런 데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마음속에만 좀 있었다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동영상 강의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청도 해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강의들을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접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처음 이제 버프 스위터가 뭔지 또 프록시가 뭔지 그거를 하나도 모른다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궁금해 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습을 할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프 스위터 설치하는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프 스위터는 이제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버프 스위터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이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프로페셔널 해보세요. 버전하고 이제 집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디션 버전이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예전에는 이제 프리 버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프리 버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한 349달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한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인데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터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버프 스위트입니다. 스위트요. 어떤 걸 종합으로 이제 좀 싸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하고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 버전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스캐너 기능입니다. 예, 스캐너 기능이 제일 큽니다.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너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 취약점 자동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 그냥 가격 대비 제일 사용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버프 스위터입니다. 제가 어떤 객관적으로 봐도 버프 스위터가 조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몇 천만 원짜리 스캐너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가격 대비 뭐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들이 하기에는 버프 스위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익숙하니까요 우선은요.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웹 실무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록시로 처음부터 많이 사용을 했죠. 프록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단말 PC, 이렇게 사용자 단말 PC에 깔려 있는 거에서 서버로 통신하는 과정의 이 중간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요. 그래서 요거 프록시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프 스위터를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의 스캐너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개념이라고 하죠. 어떤 스레드나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이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좀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스캐너, 이게 일부 프리 버전에서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완전히 자동 진단은 아니고 저희들이 반복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리피터 기능이나 인트루더 기능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패턴들을 하나씩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패턴들을 삽입을 할 때 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동 진단할 때 겨우 이제 뭐 1분에 겨우 한 10번, 20번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스레드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스레드 10개를 동시에 돌려서 이 프로세스를 스레드를 10개를 돌려서 좀 더 많은 패턴들을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거. 이 스캐너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복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삽입을 하는데도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레드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기 위한 진단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를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장 기능을 있어요. 그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등등등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프리 버전, 그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그 기업 메일이 있으면은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30일 정도 가능하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받으면은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버전을 한번 평가판을 같이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책 쓸 때는 요거를 지원을 그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줘가지고 저는 구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인쇄 비용은 몇만 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책 쓰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요 책 써가지고 제가 번 돈이 뭐 10만 원 될라나요? 예, 10만 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었죠? 그때 3명이 있었던 걸, 4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 라이센스 비용도 예, 채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 우리 프리 버전이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가지 이제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64비트 형식. 여러분들은 윈도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요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 파일로 우리가 자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로 만약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자바 그다음 마이너스 자 그다음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명이 자르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자르 파일이 이런 자르 확장제 이 자바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연결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리눅스 버전과 맥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 32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사용 안 하죠. 근데 이제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맥 OS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이킹 할 때 참 맥 버전으로 할 때 많은 제한들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고객사 들어갈 때 이제 맥 버전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보안 솔루션이 맥 버전에 없다 보니까 고객사 쪽에서는 이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 버전을 들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가적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최대한은 윈도우 버전 쪽에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그런 때 보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보안 솔루션 설치될 때 맥 버전의 크롬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아직도 많은데 윈도우 크롬도 안 되는 경우는 많은데 맥 버전 지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맥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예, 되게 좋은데 그런 좀 제한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예,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 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생기겠죠. 예,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 이렇게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예, 실행을 하세요.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딜리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나오라고 하시면은 다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신데 저도 버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클로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버전 1점 저는 7.3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거,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식, 디스크 베이스로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식은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체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 것을 진단을 하고 어떤 스캐너를 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어떤 스파이더를 하고 이런 히스토리들이 남아 있으면은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편의성 때문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새로운 버프 디폴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화면이 크죠. 네, 물론 이제 강의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더 키운 것이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나 화면이 작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결과들도 이렇게 나올 건데 화면이 작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작을 때는 유저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폰트도 하고 요거 두 개를 다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은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그래서 지금 이제 타겟, 프록시, 스파이더, 스캐너 이런 것들 기능들이 바로 이제 유저 옵션 인터페이스 요거이고요. 그래서 폰트는 적절히 저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15 정도 하면 좀 크죠. 네, 저는 큰 화면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작은 화면으로 이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이 들으시면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저요. 그래서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나중에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앞쪽으로, 이게 머리가 앞쪽으로 가면 이제 거북이 목이 되죠. 또, 예, 디스크도 걸리고요. 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HTTP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 쪽에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본문 쪽에 저도 히스토리가 아주 다 지워버렸죠. 제가. 본문에서 이제 저희들 요청하는 값, 리퀘스트 값하고 리스판스 값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 한글로 표현을 한 것은 한국 사이트 갈 때는 한글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본문에 한글로 된 그 문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프록시 기능부터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록시, 예, 프록시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프록시죠. 프록시 때문에 이제 버프 스위터를 쓰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버프 프록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버프 스캐너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버프 스위터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프록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단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말 쪽에 이제 프록시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 위치죠. 이렇게 위치를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단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죠. 프록시가 설치가 되면 딱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고 밖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죠. 우리가 보내 서버한테 나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할 거야. 어떤 페이지 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get 메소드로, get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et으로요. 우리 이거는 나중에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get으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요청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request. 우리가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써주면은 리퀘스트죠. 이렇게 쓰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자,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라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는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그 요청 값들을 쭉쭉쭉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뭐를 보내면은 리스판스 값을 바랍니다. 리스판스 값. 응답이죠, 응답.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 중간에 우리들이 요것을 데이터 리퀘스트 값에 있는 것도 내가 일부 조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조작을 하고서요. 어떤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가격 조작이나 기타 등등등등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변경을 해가지고 보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리퀘스트 값을 이거를 변경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리스판스 값도 내가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판스 값들을 언제 변경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가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내가 제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튼이 없는데 그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넣고 싶다거나, 물론 이제 꼭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발 도구, 개발자 도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웹패킹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록시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라는 것은 가운데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요청이나 응답 값들을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인터셉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셉터. 그래서 프록시에서 보면은 이제 인터셉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예, 걸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록시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심무할 때 이 버프 스위터가 이제 프록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요거 말고도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OWS 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배우시면서 이제 OWSP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OWSP라는 기관에서 무료로 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OWSP 작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무료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유료로 이렇게 전환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시리즈로 제가 무료로 좀 배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팝스라는 것을 좀 썼어요, 예전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요거는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많긴 많습니다. 이제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신가요? 거기에 이전부터 계속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않아요. 못해요. 이게 사실 OWS 잭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도구를 쓰다 보면은. 왜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스캐너 기능까지 있어요. 같이요. 스캐너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버프 스위터에서 유료로 배포되는 이런 스캐너 기능, 물론 이제 기능은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스캐너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쓰면서 또 프록시도 자연스럽게 여기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도 버프 스위터가 좋고 아직 편하고 기능적으로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프 스위터 따로, 그 다음에 혹시나 스캐너를 쓸 일이 있으면은 또 OWSP 잡에 있는 스캐너를 또 쓰기도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써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썼던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파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전부터 보장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또 프록시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제 버프 스위터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스캐너 있는데 그 스캐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스캐너가 만약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스캐너 기능들,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검색을 하고 거기서 크롤링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너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더하고 또 스캐너의 기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루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변수값, 즉 id라는 어떤 변수값이 있는데 보드.php의 idx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 변수값에서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많은 패턴들을 집어넣는 거죠. 악의적인 어떤 패턴들. 내가 일단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 SQL 인젝션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처리 미흡도 테스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때 이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뜰 때가 바로 이 인트로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피터 기능들이 있고요. 리피터도 반복적인 거, 시퀀스는 어떤 세션이나 그런 것들 체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같은 경우 우리가 URL 디코더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코딩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내가 점검했던 것들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스텐더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금방 넘어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더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리 버전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죠. 프리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확장 기능이에요. 확장 기능인 것이고요. 그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API를 제공하는 것은 또 AP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확장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자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면은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도 똑같고요. 자, 확장 기능 보면은 이제 디테일 쪽에 이렇게 보면은 프로페셔널 이렇게 그 버프 스위터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은 다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있냐? 그래서 나중에 확장 기능도 몇 개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장 이렇게 디테일 누르시면은 아래는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는 모든 버전에서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기능 중에서 이 프로페셔널 버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어떤 거냐, 물론 다 100%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스캐너라는 기능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프리 버전에서는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확장 기능이 이제 안 되겠죠. 당연히 스캐너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버전의 이 확장 기능 때문이라도 프로 버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프로 버전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30일 평가 버전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스캐너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은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로 버전을 30일 받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스캐너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커뮤니티 버전 내에서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개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이렇게 뭐라고 천천히보다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고요. 버프 스위터가 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자체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가고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감이 옵니다. 실습을 해봐야 감이 옵니다. 이게 시리즈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룰지 모르겠어요. 아마 책을 좀 많이 분석을 하고 그래도 샘플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또 유료 강의로 나중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무료로 공개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개 강의를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지시라고 이렇게 넘기려고, 작은 지시라도 이게 작은 지시를 넘긴대요. 작은 지시라도 이렇게 공유를 하는, 작은 지시라도 공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강의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내에 없는 강의들을 추진하는 것, 국내에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 이게 작은 것이라도 많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강의들 많이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 보안 프로젝트에 오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강의들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료 강의들도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은 좀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프록시 기능,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버퍼 스위트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런 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퍼 스위트를 써도 좋고 파로스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버퍼 스위트 뭐 실습하기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메시지 화면을 좀 본 것들 아니면 뭐 메시지 화면을 분석해 가지고 뭘 해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해본 실적을 좀 작성해서 과제란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한 거에 대한 거를 해본 거를 좀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아이고 어디 갔더랄까? 아, 여기구나. 화면 공유 다시 하고요. 자, 과제 하나 지금부터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트도 좋고요, 파르소도 좋고 그 선배들이 해놓은 자료 보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번 설치해보고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뭐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치하고 한 거를 좀 파워포인트 같은데 저는 뭐 버퍼스위트 설치해서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버퍼스위트 뭐 실습 따라해보면 그거 전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뭐 네이버 그 프록시에 네이버에 뭐 이미지를 변경해봐라 뭐 우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리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트를 좀 한번 이것저것 한번 변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청과 응답이 됐을 때 어떤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내용까지 좀 뭐 캡처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뭐 특별히 하라는 건 아니고 버퍼 스위트나 파로스를 설치해보고 실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에서 어떤 값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이버나 이런 쪽에 프록시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변경한다든지 뭐 그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작해가지고 그런 화면들을 좀 캡처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그리고 지금 중간 강의 평가가 진행이 된다고 뭐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수업 진행하면서 뭐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그 중간 강의 평가에 올려주면 제가 좀 더 반영해서 남은 기간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해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웹 보안,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버퍼 스위트를 좀 많이 사용해요. 특히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웹 보안 수업 시간에 이 툴만 가지고 뭐 그냥 한 학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막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뭐 우리가 웹 보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보안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툴을 좀 자유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아직도 저기 상담 카드 안 올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좀 더 연장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 성적을 여러분들 하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고기하고 중기 학생만, 준중기 학생만 남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그 설치하는 거를 보고 좀 버퍼 스위트 실습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네, 교수님, 이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그 학습에서 그 6주차가 들어가지질 않았어요. 6주차? 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학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6주차 잘한대요? 잘못되었다고 좀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한테 백석톡 해야지. 잠깐만.
6주차. 6주차가 잠깐만요. 6주차 전체가 다 안 되나요? 주차 다시 한번 더. 주차 1차시 한번 해볼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정했는데 대략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콘텐츠 재생에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실패했대요? 예. 뭐지? 이상하다. 뭐지? HTTPS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교수학습 개발안에 확인해보고 조치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중으로 또 안 되면 저한테 백석톡 알려주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학습 개발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